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꽤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 2조 5,800억 원 정도 규모의 국내 주식을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아무래도 연준행 기축력이 그죠? 그러고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정시 불확실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잘 올라갔죠. 이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좀 악재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달걀님 어서 오세요.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이렇게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빠져나간 돈만 2조 5,800억. 근데 우리나라 지금 3월 달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6,190억 원, 코스닥에서 9,600원. 그러니까 제가 맨날 시간별 투자장을 살펴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죠. 왜 그래서 저렇게까지 매도를 하나? 네, 대단하게 매도하기는 자 매도합니다. 자, 잠깐 자료를 보면 인케가 되죠. 외국인들이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24조 9천원. 이렇게 1월 달에, 2월 달에 쭉 늘어나죠. 1, 2월 달 합쳐서 이게 얼마야? 이게 지금, 그죠? 4조 되겠다, 4조, 그죠? 여기 주범이 있어요. 영국에서 특히 많이 빠져나갔죠. 1조 2,860원. 케이맨 제도라고 이때 저희 처음 알았는데, 여기서 1조 1,380억. 자, 미국이 6,900억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자, 우리나라의 30.7%를 차지하고 있는 큰 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투자 많이 해주는 큰 손들이 되는 거죠. 뭐 언제까지 팔기만은 하지 않아요, 그죠? 언젠가나 돌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할 건 없는데 그래서 참 열심히 파는 외국인들입니다. 자,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주식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주간 외국인 순매수 종목인데 그런 거 빼고 자, 하이닉스, 이노텍, 카카오, 고려아연, 삼성전자랑 쭉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차트하고 추세가 지켜줘야 되고, 그만큼 또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는 순간 외국인들 매도세 나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호선님 어서오세요. 근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게 카카오라고, 카카오뱅크, 현오션. 이 정도는 좀 눈여겨봐야 되고, 자, 그럼 코닥 시장에서도 그동안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번 주 한 주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안랩은 특히 외국인 한쪽 계좌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2대 주주가 됐어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다음에 이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자 시젠 펄어비스 얘기 들었죠? 뭐죠? 중국의 파노 이 파노 얘기만 나오면 몰라 너무 높아요. 근데 자 카카오 게임즈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고 휴마시스 뭐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 이게 들어가시기엔 부담이 됩니다. 자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식 저도 오래 시장에 좀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엄청 막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외국인이 저렇게 샀으니까 다음 주에 막 코스닥에 있는 코스닥도 산종목들 우리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올라가지 않을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고 추세와 차트 이런 방향을 유지시켜줄 때가 제일 정확합니다. 자, 미국의 연준 얘기를 좀 해보고 갈게요. 보면, 15일에서 16일 통화정책회의를 끝냈죠. 0.25%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다 아는 얘기죠. 비로소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2년간 제로금리에서 드디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올해 말에 1.9%, 내년 말까지 2.8%, 약 3% 정도의 금리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이 F12에서도 좀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로 유럽 중앙은행이죠. 자, 최근 ECP도 몇 번 돌아섰는데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더 이상 채권 매입 안 하고 그러고 조만간 연내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사실상 유럽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죠. 사실 물가가 너무 빠른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죠.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추후에 보면 올릴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너무 안 올리면 오히려 그 터키 사태 보셨죠? 금리가 안 올라가면 인플레가 대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주는 거고 시장에서는 뭐 더 이상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 상당히 잘 끝났어요. 주말에 잘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준 정책도 다 나왔고 나올 얘기 나왔다는 얘기죠. 0.25% 하기로 했는데 뭐 1%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좀 불확실성하고 위험한데 예상한 대로 나온 거고 또 이 국제유가도 고점 대비 조금 떨어졌죠. 조금만 안정돼도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가 되죠. 잘 끝났어요. 보시게 되면 다우 산업이 0.8%, 나스닥이 2%대.
나스닥 좀 안정됐네. 저기 뭐 3%, 4%씩 움직이잖아요. 막, 그죠? S&P 500도 1.17% 올랐고, 자, 주가지수 선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역시 뭐, 그냥 평탄하게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훈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 오리온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 달간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공매도를 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공매도가 사실은 개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일본하고는 틀려요. 자, 이게 외국인의 이제 공매도 비중이거든요. 54조 8,700억 정도가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고, 아들 천사님 어서 오세요. 기간이 16조. 개인이 개인. 거의 없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리냐면, 이제 시청자님들 잘 알지만, 공매도하기가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다 대주 거래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살펴보면 공매도는 역시 기관 외국인 개인에게 다 허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편하죠.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일 우리가 5월 3일부터 부분 공매도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HLB나 이렇게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을 자꾸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죠. 회사가 좋으나 나쁘나 뭐 상관없어요. 물론 나빠서 공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기법으로 공매도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LG에너지솔루션이 물론 니켈 가격 등 이런 걸로다가 2차 전지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 200에 편입되자마자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죠. 그만큼 기법으로 많이 돈을 버는 그 공매도 시장이 됐는데, 자, 이렇게 공매도 금액을 살펴보면 이 부분 재개한 후에 11월 4일까지 6개월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이 총 72조. 이 중에 외국인이 75.2%, 아까 보여드렸죠. 54조 8,700억, 기간이 22.8%, 개인이 2%, 1조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개인이 공매도를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공매도를 하기 어려운 이런 시장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영경민님 어서 오세요. 예, 자주 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일부는 전체 공매도 개인이 비중이 차지하는 게 25%예요. 왜 그럴까요? 편하게 하는 거죠. 편하게 공매도 하기. 자, 미국과 유럽도 35에 40%예요. 우리나라 2%는 너무한 거죠. 그만큼 공매도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그 1%밖에 안 됐게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조금 2% 늘어난 거고, 극소수만 공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월봉에서 높은 종목 사지 말라고 하죠. 여기선 공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시청자님들이 전화 제 영상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저렇게 높이 간 종목 밑에서 벌써 10배, 20배가 올라왔는데 여기선 공매도 해야죠. 물론 월봉 바닥에 있을 때는 사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공매도를 편하게 해주면 우리도 올라갈 때도 수익이 나고 떨어질 때도 수익이 나는데, 개인들은 왜 2% 정도만 하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굉장히 하기 힘들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복희님 어서 오세요. 이 기울어진 좀 운동장을 잡고서 재개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죠. 자, 일본은 외국인과 기관에 적용한 혜택을 개인 투자자에게 똑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도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을 개인이 확보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이 좀 빨리 돼야, 여신님 어서 오세요. 빨리 돼야 쉽게 공매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정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공매도를 확 풀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텨주는 게 부분 재개에 멈춰서 그린 거예요. 저게 전면 재개했으면 코스닥 시장만큼 무너질 때만큼 자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하는 방법이 이 대주거래 방법인데, 이게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가장 많이 하는 공매도 대체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200, 코스닥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 총 350개 종목만 대주거래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 공매도는 또 교육도 있어야 되고 모의 투자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귀찮고 그러니까, 그죠? 아무래도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게 맞고, 이게 공매도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거래 형식이 국민연금 등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공매도는 여기 말고 다들 많이 빌려요. 이렇게 대주거래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야 되고, 거래 장소는 증권사 통해서 가능하고, 공매도는 물론 이 대주거래 HTS에서 가능하고, 거래 대상이 이제 공매도 기관 외국인, 그러니까 대주거래는 개인, 그리고 기관 외국인 다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이제 증권사별로 틀리고, 기관 공매도라는 건 이제 한도가 없고, 우리가 대주거래하는 건 증권사에서 개인별로 관리하고, 공모비율 105%, 엄청 유리하죠. 대주거래 140%. 그리고 만기일도 없어요. 우리 만기일도 있죠. 이게 연장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하게 해놓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그러면,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또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그건 불리한 거죠. 불리하고, 지금도 멀쩡히 좋은 종목도 공매도 기법으로 돈을 버는데,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순기능도 있어요. 주식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럴 때는 저번에 말씀드린 데 10배, 20배 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안 사면 되는 건데, 이왕이면 그때부터 또 이렇게 우아향 탈 때 사람이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공매도도 투자 기법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상황을 열어주면 우리도 공매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놓으면 기울어진 운동량도 바로 잡히고 딱 평탄화가 되는데, 지금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잘 돼서 이런 부분이 바로 잡히면 저래도 공매도 기법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막 시작되면 저라고 공매도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위치를 알죠. 월봉에서 높은지 낮은지, 밑에서 몇 배 올라갔는지. 밑에서 30배 올라가서 공매도 해야죠. 아무리 주식이 30배가 올라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려면 전체적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바로 잡혀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